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 문제집 소개한 지 한참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연산 문제집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문제집은 요거예요. 최상위 연산은 수학이다. 제가 그냥 맨날 최상위 연산 얘기하는 거죠. 디딤돌에서 나온 최상위 연산은 수학이다.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저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디딤돌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디딤돌 수학을 참 좋아하는데 이 최상위 연산은 수학이다. 이 문제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제목 자체가 수학을 표방하고 있어요. 연산이라는 건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쪽, 철학적으로 해서 연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 원리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고력 문제집에서 나오는 연산은 너무 양이 많아요. 이런 데에서 엄마들이 갈등을 하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또 그렇다고 드릴 문제집을 또 너무 풀면 또 지겨워. 이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구몬을 계속 하자니, 구몬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구몬, 눈높이 뭐 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학습지를 한다고 하면 너무 이제 긴 시간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된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번 방학 때는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전 이걸 정말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얘네는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4A이기 때문에 4학년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애들 교과서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12 곱하기 2를 하면 24가 된단 말이죠. 근데 12 곱하기 20을 하면 그냥 보통 어떻게 하냐면 20에 0이 있으니까 0 하나 붙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 진짜 그렇게 설명할 때가 많은데, 얘는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처음에 곱해지는 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뒤에 곱하는 수 있죠. 곱하는 수가 2에서 20이 되면서 10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곱한 결과, 얘네들이 곱도 10배가 된다. 그 원리를 지금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 안에 이렇게 녹여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 문제집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등식 완성하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수학에서 등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려면 결국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x의 값, 그게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또는 수학 문제집에 방정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x만 안 들어갈 뿐이야. 방정식이라고 말을 안 할 뿐이야. 근데 방정식 문제를 다 어떤 형태로 푸냐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통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음을 너네가 알고 있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20 곱하기 30이 있잖아요. 그리고 6 곱하기 네모가 있어. 근데 결국 이 네모를 구하는 거는 얘를 곱해서 6으로 나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곱이 같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원리적인 측면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이제 4학년 문제집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주 일관되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 여기 보시면 지금 편리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곱하기란 말이죠. 4하고 19하고 25로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수를 곱한다 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4학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수를 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순서대로 수를 곱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아니 곱하기는 어차피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다는 거 웬만한 애들이 알거든요. 4학년 정도 되면. 근데 어려운 계산은 굳이 계산을 해가면서 틀려가면서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 수의 성질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하고 4하고 25하고 19가 눈에 띄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목표는 19가 아니에요. 4하고 25가 되는 거지. 아니 얘하고 4하고 25가 좀 떨어져 있으면 어때? 걔들을 먼저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럼 4랑 25를 곱했어. 그럼 100이 되잖아. 여기다 19를 곱하면 누구보다도 쉽게 곱하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먼저 계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거는 요령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곱에서의 어떤 수의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학의 어떤 감각적인 센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보이시죠? 15 곱하기 33 곱하기 2. 이런 것들 있잖아요. 15 곱하기 33 곱하기 2. 근데 나 같으면 여기에서 15랑 2를 먼저 곱할 거다 이거지. 그럼 15랑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30이 되잖아요. 그럼 걔는 1의 자리가 0이 되는 수라는 거지. 그럼 30에다 33을 곱하는 것이 15에다 33 곱하고 거기다 2를 곱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네 눈에 들어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자, 여기 10번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0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15 곱하기 250 곱하기 2가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15랑 250을 먼저 곱하고 2를 곱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이제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250이랑 2를 먼저 곱할래. 그럼 250이랑 2를 먼저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500이 될 거 아니야, 500. 거기다가 15로 곱할 수도 있고. 아,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15에다가 2를 먼저 곱할래. 그래서 30을 만들어서 거기다 250을 곱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 조합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정말 저는 이제 약간 뭐랄까, 그냥 연산이라고 하기엔 되게 아까운 문제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연산이 아니라, 많이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연산 문제들이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이 나눗셈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나눗셈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 나눗셈의 세로셈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암호 같은 느낌을 줘요. 우리가 보통 60 나누기 20 그러면 앞에서부터 말을 하잖아요. 60 나누기 20. 그런데 얘는 쓸 때 어떻게 쓰냐면 60을 먼저 쓰고 이 나누기 기호를 쓰고 그 앞에다가 20을 써요. 이것도 아이들한테 이상한 일이죠.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헷갈리는데 20에다 3을 곱하고 그 곱한 수를 여기다 써서 그 다음에 그걸 빼고 나머지를 적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로셈을 할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형태의 계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 때는 애들이 엄청 헤매는 거예요. 뭐를 곱하라고 했지? 얘랑 얘랑 곱하기였나? 아, 얘랑 얘랑 곱하기였나? 얘하고 얘를 빼는 건가 더하는 건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는 거야. 애들 안 그래. 근데 이 문제집에서는 이제 곱하기 빼기라는 기호를 하나 써줌으로써 아이들한테 식을 쓰기 편하게 하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뭐 내가 계산을 하기 편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식을 쓸 때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 곱하기 3이야. 아,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60이라는 수 안에는 20씩 3번 들어가. 아, 곱하기 3이라는 건 3번. 횟수를 얘기한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아, 3번 들어가. 3번 들어가니까 얼마를 썼지? 60개를 다 썼네. 왜냐면 내가 60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60개 다 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빼기니까. 다 썼으니까 내 수 중에 남아있는 건 얼마야? 0이야. 이런 이야기를 이 문제를 갖고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문제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나머지가 있는 형태도 있네요. 보니까. 자, 125를 20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랬더니 20이 몇 번 들어가요? 6번이 들어갔어요. 자, 6번 들어갔으면 2, 6에 12에서 120이라는 수를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 중에 얼마가 남아있어? 5개가 남아있어. 이 식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자꾸 말로 이런 걸 설명해보게 해야 돼. 물론 제가 블럭을 가지고 하게 하지만요. 여러분 4학년 5학년이 됐는데도 계속 블럭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블럭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학년을 막론하고 처음에 잘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블럭을 가지고 아이하고 그거를 실제로 해보면서 이미지를 만들었어. 이미지를 만들고 난 다음 내 머릿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안 만들고도 해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맨날 들고 다닐 수 없잖아. 응? 그래서 안 만들고 해는 방법을 연습을 한 다음에 얘를 입으로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연습하기 굉장히 좋고, 여러분 이거 글씨 보세요. 글씨 너무 커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연산 문제집 애들이 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문제와 너무 작은 글씨 때문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지금. 야, 문제집 광고하는 사람 같지 않냐? 그죠? 이거 공부할까?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 보면은 문제집에 한 문제씩 세 문제씩 몇 줄이야? 네 줄. 와, 이 많아봤자 5줄이구나. 15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기적의 계산법 같은 경우 여기가 한쪽이 쫙 여기만 20문제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애들이 질리지. 근데 얘는 글씨도 크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친절하게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한 힌트야. 만약에 우리 애가 나눗셈이나 곱하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엄마가 노트에다가 줄을 그어주던가 아니면 10칸으로 아예 쪼개진 노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릿수를 늘 신경을 써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집 자체에 자릿수를 만들어 놓은 거지. 엄청난 배려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나눗셈이라서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렇죠? 곱하기 한번 보실래요,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를 보시면, 자, 여기 봐요. 1, 10, 100, 1000 이런 자리까지 명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이걸 신경을 못 쓴단 말이야. 잘 모르고 그냥 계산을 계속해.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있다? 자리가 있다. 1, 10, 100, 1000 자리고 62랑 49를 곱해서 얘랑 곱해서 이게 나오고 60이랑 40이랑 곱해서 다음 줄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걸 더해서 답이 나오네.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해하듯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학교보다 훨씬 더 친절한 거죠. 이 디딤돌 회사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 이게 처음 수가 되는 계산하기 이런 파트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왜 여러분 혼합계산 중에서 중간에 네모 껴놓고 거꾸로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같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출발을 15에서 하고 얘가 더하기 2를 했어.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7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고 더하기 2를 해서 처음에 있는 수로 다시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과정도 과정이지만 요 옆에 쬐끄만하게 붙어있는 게 있다. 요거 잘 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더하기 4, 5 이렇게 붙어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빼기 3 이렇게 붙어있지.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4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여기 쬐끄맣게 이렇게 써있어. 내 앞에 있는 기호는 나와 한 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잖아. 내 앞에 있는 기호는 나와 한 몸이야. 얘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 중학교에 가면 음수양수에 대한 그런 힌트가 여기 지금 4학년 교과, 4학년 연서 문제집이거든요. 거기 이런 힌트가 나와요. 이거 중학교 거야, 초등학교 거야, 이런 생각 없이 약간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등식인데 선형도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건 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선 잘 이해 못해요. 왜냐면 이건 선의 길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나타낸 거거든요. 58하고 24가 상대적으로 58이 크기 때문에 선의 길이가 길 뿐인 거죠. 실제 이거 58cm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을 선형도라고 그래요. 위에 선에 있는 수들과 아래 수에 있는 수들의 합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등식을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뭐 약수터에 들렸다가 뭐 정상에 올라갔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뭐 많이 나오죠. 내가 집에까지 왔다 갔다 2번을 하고 뭐 다시 학교를 갔는데 이런 얘기할 때도 이런 그림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그림을 잘 이해 못하고 그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등식의 성질 자체를 이 문제를 이용해서 풀게 돼 있는 거죠. 보세요. 알파벳으로 계산하기. 자, 이게 1:1 대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에 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문자와 숫자를 1:1로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봐. 자, A가 49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가 있는데 B는 37이고 자, C가 있는데 C는 55예요. 그런데 A랑 B를 더하고 C를 빼라는 거야. 아니 A랑 B를 더하고 C를 빼래. 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문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A 대신에 누구를 쓰고
46을 쓰고 B 대신에 누굴 쓰고 37을 쓰고 C 대신에 55를 써서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1대1 대응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대입해 이게 아니야. 자, A하고 46이 같으니까 46을 A 대신 대입해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중학교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해? A하고 46이 같다고 하자 이거지. A하고 46이 같다고 했을 때 A하고 46이 1대1 대응이 되니까 A 대신에 46을 쓸 수 있다. 그런 식의 설명인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요 연산을 제대로 하시면 나중에 최상위 S나 최상위 문제집을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4학년 거를 4학년 1학기 거를 복습을 해보고 싶다. 근데 애가 연산이 그렇게 썩 잘 되는 편이 아니야. 아니면 연산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나는 연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좀 시켜주고 싶어. 그런데 문제집이 너무 양이 많으면 두껍고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최상위 연산은 수학이다. 얘를 찾아서 해주시면 한 학기 뚝딱이죠. 그러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하는 느낌도 좀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사고력 같기도 하면서 은근히 이게 문제를 푸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연산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게 유도하는 거. 얘가 왜 이렇지?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왜 이런 거지? 얘네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거지? 이거를 시종일관 느끼게 만드는 그런 문제집으로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최상위 S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